곰밭은 곰발.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어 잘 적응하고 벌써 2학년에 재학 중인 예지. 그리고 교실에 앉아 증오에 불타있는 소녀 한보. 중학교 땐 자신이 최고였는데 고등학교에 와서 작년부터 무슨 괴물이 존재한다. 정말 미워 죽겠다. 공부면 공부, 미모면 미모.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좋다. 학교에서 예지를 모르면 간첩이었기 때문이다. 고1 때부터 고2 때까지 모든 인기를 다 빼앗겨버렸다. 엉망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다시 저 인기는 내게로 올 텐데. 글쎄다. 작가 생각. 그러던 중 우연히 교무실에 심부름을 갔다가 선생님들끼리 하는 말을 듣게 된 한보. 예지는 대단해요. 그러게요. 고아이면서 이전까지 할머니랑만 살았다면서요? 예지가 고아라는 사실에 놀란 한보. 고아인데도 저렇게? 과외도 학원도 없이 1등을 하고 있다는 것에 다소 충격을 받았다. 열등감과 함께 더욱더 증오심은 커져만 갔다. 일산고등학교 2학년 짱 김현주. 그런 현주를 누군가 찾아왔다. 한보입니다. 자신이 누군지 아냐며 묻는 한보. 아는 게 당연했다. 현주 아빠가 다니는 중소기업의 회사의 사장 딸이 한보였으니까. 현주에게 딜을 하는 한보. 협상은 성공한 듯 싶다. 하교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얼른 학교를 나선 예지. 쟤야? 응? 한 무리의 여학생들이 예지 앞을 가로막는다. 네가 얼굴 예쁜 거 믿고 설친다는 애냐? 말 같지도 않는 질문에 황당해하는 예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런 적 없다 대답한다. 그리곤 재빨리 핸드폰을 살펴본다. 어서 가야 한다. 알바를 가야 한다며 다음에 오해를 풀자고 하는 예지. 이게 역시 소문보다 더하네. 이런 따가지가.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는 현주. 돼지 휘둘러치기. 한국역이와 관련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주먹을 가볍게 피하는 예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심지어 여유가 넘쳐 보였다. 무슨 운동신경이 저렇게 좋냐며 놀라는 현주의 꼬붕들. 자신에겐 소용이 없다며 중얼거리는 예지. 자신은 사실 운동신경이 좋은 게 아니다. 그냥 보인다. 바로 1, 2초 뒤의 미래가 언제부터인지는 모른다. 어릴 때는 꿈을 꿀 때만 미래가 보였는데 그냥 어느 순간 앞으로 일어날 몇 초 정도의 상황이 평소에도 머릿속에 그려졌다. 괜히 때렸다가 깽값 물어달라고 하면 곤란하다. 이번 달 생활비도 빠듯한데 바쁘다며 그만하자고 한다. 그때 골목길 구석벽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검은 그림자. 현재 상황에 매우 답답해하다가 결국 부모도 없는 게 고하면서 중학교 때까지 할머니랑만 살았다며 그렇게 자란 애가 뭘 배웠겠냐며 저러니 저렇게 싸가지가 없다고 독설을 내뱉는다. 한봄이었다. 그러자 순식간에 한봄이의 눈앞에 별이 번쩍인다. 예지가 뺨을 때린 것이다. 아우, 저질렀다며 속으로 후회하는 예지. 맞은 것에 크게 당황하는 한보. 하지만 자신을 그렇게 키워준 할머니를 욕한 것 참을 수가 없었다. 할머니를 욕한 것에 분노하는 예지. 이왕 이렇게 된 거 배고파 본 적이 있냐고 묻는 예지. 자신은 지금 하루하루 생활비 떨어질까 마음 졸이며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데 맨날 배가 쳐 불러있으니 힘든 것도 모르고 이런 쓸데없는 짓이나 하는 거라며 일침한다. 그러자 두고 보라며 운영위원장인 아버지에게 자신이 폭행당한 걸 다 잃은다고 한다. 그렇게 소리치며 혼자 일어나 뛰기 시작한 한봄. 그때였다. 한봄은 달리던 중
갑자기 골목길 교차로에서 튀어나온 트럭에 치여 몸을 나뒹군다. 뭐야? 깜짝 놀랐다. 하지만 어느새 눈앞의 한봄은 아직 뛰기 전의 모습 그대로 있었다. 뭐야, 꿈인가? 하지만 꿈치곤 너무 생생했다. 그렇다면 아까 본 건 미래인가? 그렇게 다시 운영위원장인 아버지에게 자신이 폭행당한 걸 다 잃은다며 뛰어가는 한봄. 예지는 큰일 난다며 멈춰보라고 소리치지만 또다시 이미 차가 튀어나와 한봄을 치기 일보 직전이다. 주변의 아이들은 놀라 참혹한 장면을 볼 수 없어 눈을 가리며 엎드렸고 한봄을 구하기 위해 발을 내딛고 재빨리 손을 뻗어보는 예지. 하지만 멀어. 이대론 아까처럼 한봄이 트럭에 치이고 만다. 좀 더 가까이 가야. 그때였다. 순간 소리치는 예지의 눈의 색이 빨갛게 변하였고 빛에 감싸이더니 순식간에 한봄이의 등 뒤에 나타났다. 그리고 한봄이를 감싸안고 비껴서자 가까스로 둘을 스쳐 지나가는 트럭. 실눈을 뜨며 상황을 확인하는 현주. 그리고 크게 놀란다. 당연했다. 살았어? 예지가 한봄이를 구해낸 것이다. 실상은 모른 채 예지의 운동신경에 감탄하고 있다. 우와, 예지가 한봄이를 구했어. 역시 아까 주먹을 가볍게 피하다니 세상에 엄청난 운동신경이야. 아니다. 이건 운동신경이 아니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예지. 자신은 분명 보미를 잡을 수 없는 거리에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보미를 잡을 수 있었다. 이건 순간이동한 거다. 마치 영화 속의 초능력자들처럼. 이게 가능한 일인가? 소변까지 지린 채 울고 있는 한봄이에게 다가가는 현주 배우. 예지가 네 목숨을 구한 거라고. 너를 목숨 걸고 구한 예지를 또 험담할 거야?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물 흘리는 한봄. 친구들은 한봄이를 데리고 갔고 현주는 예지에게 다가와 사과했다. 미안. 아우, 찌릿네. 아차, 예지도 이럴 때가 아니었다. 핸드폰을 보고 다시 시간을 확인하는 예지.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위해 달리기 시작한다. 등을 문지르며. 편의점에 도착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일산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예지. 유일한 보호자였던 할머니가 중학교 3학년 겨울에 돌아가신 뒤로 예지는 혼자 살고 있으며 감사하게도 원룸 주인의 지원을 받아 아르바이트까지 할 수 있었다. 뉴스입니다. 저게 지금 실제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인간의 손에서 불꽃을 뽑다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몇몇 과학자들의 최근 논문에 의하면 인간의 신체에 아직도 해독하지 못한 다양한 유전자 정보들이 수없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초능력자, 예전부터 마녀라고 불리던 자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사회에 퍼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류의 종은 현재까지 연구한 바로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선조의 특성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라는 유전자로만 이루어진 집단, B라는 유전자로만 이루어진 집단, 또는 A, B 두 유전자가 서로 배합되어 있는 집단 C. 아마도 새로운 종끼리 과거에 만나 지금까지 이어내려와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초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A와 C 집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초능력자, 마법사라는 방금 있었던 일을 떠올리는 예지. 분명히 순간이동이었다. 그나저나 내일 강력한 돌풍이 예고되어 있다고요? 네, 16년 전 그리고 6년 전 그때 불었던 강력한 회오리 돌풍이 내일 다시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이 기묘한 현상에 대해 조사도 한창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더욱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런 예지의 동네였다. 내일 또 알바를 나와야 하는데 큰일이다. 그리고 예전 해오리바람과 함께 등장했던 양갈래 머리소년? 너희가 날 직접 찾아와 주는 거냐며 자신을 잊지 않았다며 누군가를 반기고 있다. 그날 밤 예지는 또다시 악몽을 꾸었다. 렐다. 밝은 빛이 자신을 감싸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 한 여인이 슬퍼하며 아기의 손을 어루만진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자신을 향해 점점 다시 다가왔다. 여기까지는 똑같았다. 그런데 그 이후 황금색 빛나는 구두가 자신의 가슴을 꿰뚫어 버렸다. 깜짝 놀라 눈을 뜨는 예지. 꿈이었다. 일어나 보니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고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쓸어 살펴본다. 다행히 아무 일 없었다. 숨을 가쁘게 쉰 예지. 다음날.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쉬고 싶다. 이렇게 비바람을 헤치며 알바를 하러 가야 한다. 하지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었다. 우비를 입고 편의점으로 향하는 예지. 그런데 무언가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오싹함이 느껴진다.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잠시 뒤 강력한 빛과 함께 예지 앞에 등장하는 여자. 넉넉히 바라보는 예지는 자신도 모르게 식은땀을 흘린다. 예지에게 점점 다가오는 여자. 그리고 예지를 빤히 쳐다보더니 엘라? 신데렐라? 라며 크게 놀란다. 그러다 진정하고 다시 예지를 보더니 아기를 떠올린다. 그리고 넌 렐다구나 라고 말한다. 예지에 대해 알고 있다? 그리고 렐다? 꿈을 꿀 때 들었던 이름. 그리고 이 여자가 신고 있는 황금 구두. 어젯밤 꿈속에서 자신의 가슴을 꿰뚫었던 그 구두이다. 예지몽이었구나. 여자는 놀랐다. 이렇게나 자라버린 렐다라니. 방금 단 몇 분 전 차원의 터널에 빠졌을 때만 해도 1살짜리 아기였는데 신비롭구나. 우리보다 10여 년을 앞서서 이곳에 도착하는. 방금 너에게 죽을 뻔한 걸 아니지. 너의 엄마에게 죽을 뻔한 걸 너에게 풀어야겠다. 너의 가슴이 뚫린 걸 신데렐라가 알게 되면 얼마나 슬퍼할까 라며 발끝을 예지에게 날리는 여자. 너를 죽이는 가죽을 벗겨 갖고 놀아주겠다고 한다. 날아들어 파고드는 황금 구두의 발끝을 피할 수가 없다. 1초 뒤에 자신의 앞에 보인 미래는 어젯밤 꿈처럼 저 발끝에 몸이 꿰뚫린다. 눈을 질끈 감는 예지. 여자의 발끝이 예지에 닿기 직전 엄청난 속도와 갱음으로 날아오고 있는 유리구두. 그렇게 순식간에 날아와 예지의 앞에 멈춘다. 예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모은다. 그러자 유리구두는 유리방패로 변하며 황금구두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냈다. 유리구두를 마주한 예지. 과연 예지의 앞날은? 다음 편은 드디어 신데렐라와 라엘의 이야기 과거편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크나큰 힘이 됩니다. 꼭꼭 부탁드립니다.